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오시면 매일 저녁 10시에 새로운 미스테리가 업로드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미스테리 업로드 되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준비해온 얘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64세의 우리나라의 한 택시기사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64세가 된 한 택시기사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야간 택시 근무를 하려고 2016년 2월 5일 경남 창원에서 한 새벽 4시쯤에 손님 한 분을 태우게 됩니다. 옆에 영상이 실제 그 손님을 태우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에요. 실제 그때 당시에 그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분을 태운 거예요. 이분을 태웠어요. 새벽 4시에 경남 창원에서 어느 한 남자분을 태우게 됩니다. 이때 이 택시에 탄,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분, 택시에 탄 이 남자분은 51살의 남자분이셨습니다. 나이가 51살이셨어요. 이 51살의 이 남자분은요, 택시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를 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아저씨랑 두런두런 말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시에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 51살의 남성분이 뭐라고 서로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목적지로. 한 30분 정도 갔을까요? 한 어느 정도 갔으려나? 새벽 4시쯤에 한 30분 정도 서로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다가요,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저씨,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아저씨, 내가 사실은요, 예전에 차를 이용해갖고 내가 사람을 예전에 한번 죽인 적이 있거든요. 아저씨,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나는 있는데. 한번 차로 해갖고 사람 한번 죽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나 죽여본 적 있는데.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택시기사분은요, 당황을 합니다. 뭐 갑자기 사람 죽여본 적 있냐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당황하잖아요. 너무 놀래잖아. 근데 그거를 티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티내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이 택시기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이고, 뭔 젊은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이고 그래. 예전에 그래 봤으면 이제 또 잘 열심히 살면 되지.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쓰나. 이제 열심히 살아요. 애써 침착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뒷좌석에 앉은 남성을 은근슬쩍 달래면서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30분 시간이 흐르고 40분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뒷좌석에 있는 남자가 말한 목적지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요, 목적지에 점점 다다랐을 때쯤에요, 갑자기 이 51세 남성이요, 주섬주섬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요, 망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망치를 꺼내가지고 뒤에서 앞에 앉은 택시기사 머리를 막 치려고 휘둘려요. 뒤에서 휘둘러, 망치로. 자기가 말한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가지고요, 앞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 60대, 64세의 운전자를 택시기사 아저씨를 치려고 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새벽 4시쯤이었어요. 당시에 이 뒷좌석에 있는 이 남자가 갑자기 망치를 휘두르니까 당연히 이 택시기사가 너무 놀래죠. 그래서 하면서 둘이 몸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택시기사분이요, 64세로 60대가 넘은 나이이긴 하셨는데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시래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래. 젊으셨을 때 해병대를 나오셨고요. 옛날에 힘 좀 쓴다라고 하고 사셨던 분이신 거야. 그러다 보니 이 50대 남자가 뒤에서 갑자기 망치로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망치를 딱 잡습니다. 딱 잡고 막 실랑이를 벌여요. 아니, 나이가 좀 있으니까 금방 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60대 아저씨가 보통이 아닌 거야. 이 아저씨가 힘으로 막, 택시기사 아저씨가 힘으로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망치를 안 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택시는요, 멈춰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승객이 망치로 이렇게 내려 찍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그 망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핸들 어떡해? 핸들 어떡해요? 택시는 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차는요, 자기 혼자서 500m 가량을 전진했습니다. 핸들에 손이 놓아진 채로 이 차 안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차는 혼자 500m 이상을 전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못해서 망치로 맞아 죽거나 아니면 차 사고로 인해서 사고사로 죽거나 이 둘 중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래나 저래나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내가 망치에 맞아 죽거나 차 사고 나서 죽거나 이거 둘 중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요, 이런 되게 긴박한 상황에요, 이 택시기사 눈에 도로 옆에 한 논두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논두렁이 보여요. 막 몸싸움을 하면서도 그걸 본 거야, 이 60대 아저씨 택시기사가. 그래가지고요, 막 몸싸움을 하다가 창밖을 딱 보니까 논두렁이 있네. 그래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요, 바로 핸들만 딱 한 손으로 잡고 핸들을 논두렁 방향으로 딱 틀어요. 핸들을 논두렁 방향으로 탁 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는 논두렁에 처박혀요. 논두렁에 있는 농수로 아래로요, 택시가 처박힙니다. 보통 안전벨트를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하잖아요. 당시에 이 택시기사분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있었던 51세 남성, 안전벨트 했을까요? 안전벨트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가요, 농수로에 탁 처박히면서 이 몸이요, 앞으로 다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분은 안전벨트가 있었으니까 좀 덜 쏠렸는데, 이 뒷좌석에서 막 앞좌석에다가 막 걸쳐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이 남성은요, 이 농수로에 차가 처박히면서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앞으로 쏠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요, 바로 안전벨트를 풀고 도망 나옵니다. 차를 빠져나와요. 자, 지금 옆에가 당시 영상이거든요. 차가 불빛 보이시죠? 처박혔어요. 이렇게 처박혔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바로 벨트를 풀고요, 나왔어요. 도망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 미친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뛰기 시작해요. 차를 딱 빠져나와가지고 뭐 없어, 그냥 막 뛰기 시작해요. 보이는데 아무데나 막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탑승한 남성은요, 애초부터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많은 곳으로 가달라고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 야산으로 가달라고 했을 것 같나요? 이 남성은요, 애초부터 이 택시에 탑승했을 때부터 어느 뭐 산에 외진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농수로에 처박히고 택시기사가 빠져나왔을 때, 이 차를 빠져나왔을 때는 당연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논두렁이야. 다 논이야. 거기를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당시 저녁이라서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뒤에서는 망치 든 애가 막 쫓아오고 있지. 앞에 사람은 없지. 심장은 벌렁거리지. 이 택시 아저씨가 너무 흥분한 상태로 막 달리는 거야. 얼마나 달렸을까요? 너무 흥분하고 무서워서 미친 듯이 달리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한 마을을 발견을 합니다. 한 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요, 막 달리다가 와 살았다, 와 진짜 살았다 하면서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점점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점점 그 집에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웬걸 그 집에서 개를 키우네. 아니 점점 한 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막 미친듯이 달려갔어. 근데 점점 그 집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집 앞마당에 이런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가요, 이 택시기사를 보더니 미친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월월월 하면서 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러다 한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개가 있어. 개가 나를 보고 짖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위치가 노출이 되겠죠. 내 위치가 노출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택시기사가 도망가고 나서 이 남성은요, 택시기사 놓쳤다. 나 이 택시기사 이 새끼 내가 잡아야 된다. 이 새끼 내 얼굴 봤다. 이 새끼 택시기사 이놈이 내 얼굴을 봐가지고 내가 얘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얘를 못 잡은 상황에서 얘가 경찰에 신고하면 얘는 내 얼굴 알잖아. 나는 무조건 이 택시기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뒤따라가는 거야. 근데 안 보여. 허허벌판이라 앞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웬걸? 한 곳에서 개가 짖네? 한 곳에서 개가 막 미친듯이 짖어. 저기 있나 보다. 이렇게 되죠. 저기 있네. 그럼 그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 망치든 이 남자가.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남성이 망치를 들고 이 택시기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집까지 뒤따라왔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있는 그 집까지 뛰어오기 시작해요. 망치를 들고. 쟤 저기 있다 이러면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요, 정말 되게 긴박한 이런 순간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 마을로 뛰어들어가면, 내가 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남자가, 망치를 든 남자가 뒤따라왔어. 그러면서 내가 들어간 것 같은 이 집에 이 망치를 든 남자도 따라 들어왔네? 그러면 주민한테 묻겠죠. 여기 혹시 남자 하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어느 주민,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를 숨겨준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마을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게 되면 혹시나 나한테 도움을 준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그 생각을 한 거야. 나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요,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요, 마을로 안 갑니다. 마을에서 나와요. 다시 도망쳐서 나옵니다. 그러고요, 마을 쪽에서 나와서요, 이런 새벽에 야산으로 도망가요. 야산으로 도망칩니다.
왜? 나 때문에 무고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야. 야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망치를 든 범인은요, 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녀요. 왜? 아까 마을 근처에서 걔가 짖었거든. 얘 분명히 택시기사 이놈 이거 분명히 이쪽 어딘가에 있거든. 마을을 다 망치 들고 뒤지고 다니는 거야. 얘 어디 갔나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택시기사는 마을에 있다가 야산으로 도망을 간 거였어요. 이 강도 입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잡아서 내가 죽이든가 해야지. 얘 내 얼굴 봤으니까. 이 택시기사 아저씨는요, 민가에서 야산으로 도망을 와가지고요, 무려 2시간 동안 벌벌벌 떨면서 버팁니다. 막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런 상황에서 야산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2시간 동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근처를 지나가는 마을 차 한 대를 붙잡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줘요. 경찰에 신고를 해줘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요, 경찰이 출동을 한 후에 사건이 발생했던 택시차로 다시 가봤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던 택시차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택시차 뒷좌석을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택시의 뒷좌석에서 도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장에는요, 박땡땡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뒷좌석에 도장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도장에 박땡땡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경찰은 바로 직감한 거예요. 아, 이거 범인 도장이구나. 이 찍힌 이름, 범인 이름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요, 이 박땡땡이라는 이름을 조회를 해보니까 사건 발생한 거주 지역에서만 동명이인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박땡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수사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 이거 이름을 알아도 뭐가 도움이 안 되네. 이름을 알아도 우리가 뭐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까 기억나시나요? 택시기사분이랑 이 남성분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나 예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요 라고 뒷좌석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찰들이요,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주 지역에 동명이인들 몇백 명 중에서 범죄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살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추렸습니다. 근데 웬걸? 딱 추리니까 딱 한 명 나오네. 딱 한 명 나오네. 그 몇백 명의 동명이인들 중에서 살해 전과자가 있는 사람을 딱 찾으니까 딱 한 명 나와요. 딱 한 명. 그러니까 경찰들은 바로 아, 이 새끼구나. 바로 이 새끼구나. 얘구나. 바로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요, 이 남자가 사는 거주 지역, 집이 어딘지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급습합니다. 그 집으로. 그리고 범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범인이 맞았어요. 이 남성은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도요, 망치를 들고 휘둘렀대요. 경찰들이 바로 이 집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쳤을 때도 망치를 딱 들고 죽여버린다고 막 휘둘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 강도 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강도 상해 혐의. 여러분, 이게 강도 상해 혐의로 될 건가요? 택시기사를 뒤에서 망치로 치려고 했어요. 이건 살인미수 아니야? 살인미수잖아. 근데 강도 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이거 똑같아. 죽지 않았잖아, 뭐 이런 거지 뭐. 죽지 않았잖아요. 뭐 죽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강도 상해 혐의입니다.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한 거를 택시기사가 자기가
진짜 잘 대처를 해갖고 산 거잖아. 근데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영화 같지 않아요? 이거 우리나라 실제 얘기예요. 우리나라 TV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얘기예요.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라는 것도 되게 쇼킹이야.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분은요 30대란다 정신지체 3급이셨어요 30대가 아니라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정신지체 3급이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분은요 경찰에 잡히고 나서요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택시기사 뒤에서 망치로 때리려 그랬어? 너 왜 그랬냐? 너 왜 죽이려 그랬냐? 너 왜 범행을 저질렀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인 왈. 아니 내가 택시를 뺏어가지고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겁만 줄라 했어. 겁만 줄라고. 내가 그냥 겁만 주고 택시를 내가 뺏어가지고 그 택시로 내가 부산에서 이제 택시 영업을 딱 하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이 택시로 내가 떼돈을 딱 벌라 했어요. 한 10억 정도 이 택시로 딱 벌어가지고 내가 이 택시기사한테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10억에서 얼마 정도 딱 떼어주고 할라 했지. 내가 이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경찰 양반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그냥 겁만 딱 주고 택시 뺏어가지고 택시로 이제 그 택시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할라 했어. 그래갖고 내가 10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그 10억의 일부로 이제 이 택시기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고마웠다고 이제 사례를 할라 했지.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개소리.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죠. 이 남성분은요 알고 보니까 원래 택시를 가지고 범행을 하기 전에요 일반 승용차를 뺏으려고 했었대요. 일반 승용차도 똑같이 했겠죠. 도끼로 일반 남자를 위협하려고 했겠지. 근데 웬걸 실패한 거야. 일반 승용차를 뺏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뺏지 못했어요. 일반 승용차를 못 뺏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택시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던 거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택시기사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거야. 떨어진 거야 차가. 이 택시기사분이요 그냥 해병대 출신이 아니래요. 이분이 64세이신데 한창 젊을 때 그냥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요 해병대 그러니까 부사관 출신이래. 해병대 부사관 출신. 이분이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에요. 베트남 참전용사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예요. 월남전 참전용사의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십니다. 진짜 대단하신 거야.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다 보니까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잘 대처했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진짜 손발이 떨리는 상황인 거야.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나를 죽여야 돼 무조건. 왜? 안 죽이니까 잡히거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무조건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빠릿빠릿하게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부지하면서 범인까지 잡은. 진짜 대단한 거지. 경찰들은요 이런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대처 상황 모든 게 이 60대의 아저씨 이분이 택시기사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묻지마 망치 사건입니다. 영화 같은 실제 우리나라 택시 사건이에요. 대박이죠.